러시아 국가 두마 앞에 서서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 게나디 주가노프가 전례 없는 경고를 방금 전달했습니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부엔 1917년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차르들이 그를 괴롭히려 찾아오고 있고 푸틴은 그를 위협하는 거센 물결에 맞서려 애쓰고 있습니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베테랑 지도자인 게나디 주가노프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9월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주가노프는 현대 러시아 정치의 함정을 영리하게 헤쳐나가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푸틴과 그의 전략, 정책을 지원하려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가노프는 밝혔습니다. 이 말은 실제보다 푸틴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이 바로 정부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은 그의 측근들입니다. 주가노프는 책임을 푸틴에게 넘기면서도 마치 이 모든 일이 푸틴 책임이 아닌 척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가노프는 정부를 더 비판하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적, 경제적, 그리고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을에는 1917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립시다. 주가노프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행동에 나서라는 호소입니다. 주가노프는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는 야당 소속입니다. 푸틴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말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주가노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푸틴의 전쟁 중심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17년 메아리는 푸틴을 정말로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왜곡하면서도 역사를 자주 인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1917년에 일어난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17년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두 차례 혁명 중 첫 번째는 러시아의 재정정부를 무너뜨렸고 두 번째는 볼셰비키가 집권했습니다. 이 혁명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인명을 잃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전국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초래했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왜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연선에서의 막대한 사상자, 확산되는 경제적 어려움, 무능한 지도력, 그리고 금융 및 정치 엘리트에 대한 증오감이 모두 합쳐져 러시아를 영원히 바꿔놓은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지만 모두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아가노프는 이러한 유사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4월 15일 국가두마에서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현재 사회 구조가 국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빠르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과도제 자본주의로 인해 막다른 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리나 아이들, 대가족에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해 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이 금리, 이 정책, 이 자금 조달 방식, 지아가노프가 연설에서 선언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직접 비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아가노프의 시선 아래 드러난 푸틴의 사회입니다. 올리가르히, 부패, 그리고 푸틴이 25년 동안 자신의 의지에 맞게 왜곡해온 자본주의의 뒤틀린 모습이 1917년 러시아가 겪었던 경제 붕괴와 극심한 전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차르는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고 호화 벙커에 틀어박혀 억만장자 재산만 모으고 나라가 불타는 걸 방치합니다.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유가노프가 선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실 그의 선동연설 몇 주 전 발생한 사건이 그의 혁명 발언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곧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공산당 지도자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수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아가노프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초래한 상황에 대한 은밀한 비판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안정을 약속했던 그는 4년 넘게 혼란만 안겨줬습니다. 2023년과 2014년 전시 경제성장 이후 특히 2014년에는 러시아가 4.3%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2025년에 침체를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겨우 1%에 그쳤으며 이는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2026년에는 0.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란에서의 에피퓨리 작전의 간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석유 특수 덕분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를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란에서의 에피퓨리 작전에 윤점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년들을 통통 펑하기 등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많은 균열이 있고 표면 위에도 지아가노프가 말한 수준으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많습니다. 또한 죽음도 있습니다. 지아가노프는 지난해 60만 명 이더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망자들 중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동안 러시아가 전사와 부상자를 합쳐 132만 5천 명 이상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유사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러시아 내부, 누구도 예상 못한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1917년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푸틴이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푸틴이 러시아를 몰아넣은 막다른 길입니다. 지아가노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고 믿습니다. 두마에서 폭발적 발언을 하기 며칠 전 그의 연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지아가노프는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다가올 혁명의 대중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푸틴이 만들어낸 러시아 사회의 현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아가노프는 러시아 국민들과 당국을 향해 당국이 9월에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라를 패배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주장하듯이 러시아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동반된 자본주의이거나 정의가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이 발언들의 정치적인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지아가노프는 푸틴 아래의 러시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의 회귀가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아가노프는 분명한 이유로 그걸 원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고 국내도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아가노프의 모든 경고에 약간의 양념을 더하자면 이 공산당 지도자는 러시아가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완벽한 위치에 스스로를 놓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지아가노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촉출과 이란 행동이 러시아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중국이 먼저고 우리는 다음입니다. 지아가노프는 두마 회의에서 이란이 세 번째라며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심하게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구의 주요 저장고이기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그 저장고는 약화되었습니다. 푸틴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이 미국이 개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미국이 움직이면 혁명은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붕괴된 러시아는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이 기록적으로 죽고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푸틴과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혁명의 조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야당 지도자의 경고만이 아닙니다. 푸틴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분노 속에서 경제적 재앙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앞서가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제 지아가노프의 발언은 푸틴이 권력을 잃기를 바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한 남자의 넋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야당 대표이지만 그의 발언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아가노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4월 15일 지아가노프가 러시아 당국에 공정하게 싸우라고 말한 바로 그날 푸틴은 러시아의 최고 경제 관료들을 꾸짖느라 바빴습니다. 푸틴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위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푸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모든 것은 푸틴의 전쟁 선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 대외 활동국에 따르면 연간 2,500억 유로, 약 2,93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러시아가 승리와는 거리가 먼 싸움에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허비한 셈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관료들을 꾸짖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를 14.5%로 인하했으며 이는 차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조율된 부양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14.5%는 여전히 엄청난 수치이고 2025년 5월까지만 해도 21%였던 러시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침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푸틴의 망상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2025년 12월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때 푸틴은 러시아 경제의 둔화를 경제의 질과 거시경제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치른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의 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나라는 채용 동결, 막대한 외채,
완전한 외환 보유고 부족,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좁아진 회복의 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푸틴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러시아 지도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관료들을 꾸짖었습니다.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셈입니다. 지아가노프의 말이 맞다면 그 머리는 바로 코앞에 다가온 혁명에 의해 잘려나갈 것입니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푸틴은 에피퓨리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러시아가 누리고 있는 단기적인 안도감이 러시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푸틴을 1917년 반란과 함께 러시아 역사에 남을 혁명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더욱 몰아넣는 길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약간의 활력을 얻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유가 상승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 시차가 있는 복잡한 석유세 산식을 쓰기 때문에 3월 공식 자료는 아직 크렘린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표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하루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석유 수익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연구소는 이란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산 석유가 크렘린이 2026년 예산에서 설정한 배럴당 59달러 목표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서방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가 배럴당 약 4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구명줄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노프가 다가오는 혁명의 핵심에 있다고 말한 경제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석유로 인한 뜻밖의 수익이 그저 문제를 임시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채굴을 파괴했습니다. 푸틴이 중동 위기로 얻는 이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3월과 4월에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강타한 결과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유가 상승 효과를 상쇄시켰습니다. 3월에 러시아의 원유 판매는 하루 30만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제품 판매도 20만 배럴 줄었습니다. 종이조차 떨어져 나가 러시아 벽틈 사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표면 아래 골마가던 것들이 결국 혁명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경제의 중심에 존재하는 구조적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신호는 바로 그 나라의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1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 감소로 채용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의 64%가 2026년에 직원 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채용은 줄어들었고 러시아 기업의 14%는 해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올해 말까지 급여가 15% 오를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세요. 채용 동결로 일자리가 줄고 크렘린이 더 많은 사람을 군대로 보내려 할 것입니다.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실직자나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 상황에 놓인 평범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1917년의 메아리가 다시 보입니다. 가난하게 살거나 전쟁터에서 죽는 선택뿐입니다. 둘 다 러시아 국민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상위층에서도 러시아가 금융 붕괴를 부를 혁명 직전에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샤가노프가 열정적으로 연설하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포춘지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막심 레셰트니코프가 러시아의 준비금을 언급하며 푸틴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초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레셰트니코프는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기업들을 떠받칠 때 쓸 막대한 준비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준비금은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며 거시경제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레셰트니코프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 지출로 인해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추가 구제나 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 동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 자금이 줄어들어 푸틴이 침공 자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매년 수십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되며 사회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혁명에 또 다른 재료가 더해집니다. 러시아 부채도 여전히 악화됩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대외 부채는 자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6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러시아의 대외 부채가 600억 달러를 넘었던 마지막 시기는 200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와 민간의 대외 부채를 합치면 그 수치는 더욱 악화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에 10.4% 증가해 총 3,198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대해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국가 부채가 GDP의 17.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겉으로만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아가노프가 1917년을 언급하게 만들 만큼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도 더 이상 불만을 외면할 수 없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스카이뉴스는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초 푸틴의 지지율은 73.3%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은 65.6%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번 지지율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록된 최저치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푸틴처럼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면 탄압당할 수 있어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답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지지율이 65.6%로 하락한 것은 4년 전쟁 끝에 더 많은 이들이 푸틴에게 감정을 솔직히 밝힐 용기를 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는 찬성하지 않으면서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4년 만의 최저치는 이미 심각합니다. 푸틴이 침공 시작 때 일으킨 애국적 열기는 이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실제로 찬성률이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아가노프의 발언을 다시 보면 1917년식 혁명의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 대량의 죽음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회복의 기미도 없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모든 불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아가노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푸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책임을 전가해도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둘 것입니다. 이제는 저명한 정치인들조차 그가 만든 사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푸틴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푸틴이 석유로 상황을 미루고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은 이미 걸프 국가에서 비행 중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유가를 다시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푸틴의 무너져가는 권력 기반에 대한 최신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미리테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